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황석영이라는 사람은 89년에서 91년 5차례 미입국을 했습니다. 7차례 김일성을 만났어요. 북한에서 25만 달러를 수수하고 이 행위로 이미 수감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북한의 이름을 당시에는 김일성에게서 재간공이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의 총애를 받은 사람인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일성은 일제운동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고 직접 글로 써서 알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대통령 옆에서 해외 순방에 그것도 문화예술인 중에 최초로 동행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가 회복되는 기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냐, 요원한 일이 아니냐, 그런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60주년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올 3월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하고 계신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예요. 게다가 6.25 전쟁 60주년을 기념사업하는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하고 계신 분이냐? 윤희상이라는 인물, 음악가, 독일에 있던 제독 음악가죠. 이미 95년에 죽었습니다만은 이 윤희상이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한국에서 윤희상이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도대체 윤희상이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분이 이런 공직을 맡고 계신데 윤희상이 누구냐? 간단한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윤희상이라는 인물은 67년에 이 공백림 사건이라는 단속 사건으로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오해가 풀렸다고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북한을 자식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패영생 반대한민국 활동을 했습니다. 김일성에게 75회 생일 선물 노래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92년에는 5.16 간첩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국가기관이 뭐라고 이 사람을 정의하냐? 북한의 공작원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북한의 자료를 보면은 윤희상이라는 사람은 열렬한 북한의 M자예요. 북한의 M자입니다. 대한민국의 M자가 아니라 북한 자료입니다. 애국 애족의 충정으로 불타는 윤희상 선생. 김일성의 교시집입니다. 이거 스캔을 제가 했어요. 김일성 교시집에 뭐라고 나오느냐? 윤희상은 조국 통일 위협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 올렸더라고 김일성이 직접 칭찬을 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윤희상 영원한 추억이라는 역시 북한전입니다. 이거는 금수산기념공전이라는 김일성 미라를 안치시켜놓은 북한의 주석공전이죠. 여기에 방명록이 있는데 윤희상과 그 부인인 이수자라는 사람이 이 방명록에 쓴 글들이 나옵니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들이죠. 예를 들자면 이수자, 윤희상의 부인이 썼던 친필서신을 스캔을 해봤습니다. 수령님에 대한 사랑과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흠모와 애정의 표현들이 그대로 적혀있어요. 근데 이러한 윤희상 씨를 기념하는 인물이 대한민국 60주년, 6.25 60주년 기념사업의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분명히 친국 좌익이 절대 아니죠.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주변에서 자꾸 법치와 질서 회복에 대한 프레임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기자로서의 걱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홍구 전 총리께서는 대통령 옆에서 통일을 자문해주는 의장이에요. 대통령에게 통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그 문외의 의장이신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오늘자 동아일보에도 또 나왔습니다만은 6.15와 14선언을 이행하라고 대통령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와 14선언을 이행하라. 또 전에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6.15와 14선언을 이행하라는 사람이 이홍구 전 총리뿐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통일 비서관을 하고 계신 정문원 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6.15 선언을 실천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국회 의사록을 스캔을 했습니다. 말로 하면 잘 안 믿으십니다. 여기에 2005년 6월 27일 6.15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라라고 한나라당에서 정무련 의원, 원희룡 의원, 박형준 의원 역시 대통령 측근들입니다만은 이분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6.15 선언을 지켜라 이행해라라는 국회
미래에 동의를 하고 정문현위원은 헌법 3조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협의 통일을 권고하는 의장과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한 10여 분 동안 6.15 선언, 14선언, 대통령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은 주변 인물들조차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내용을 간단히만 브리핑해드립니다. 6.15와 14선언, 이 6.15와 14선언은 북한 정권과 친북좌파의 이념적 좌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날리고 핵실험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6.15와 14선언만 이행하면 안 하겠다고. 남한의 친북좌파들이 불법폭력 무질서로 계속 게임판을 넣는데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6.15와 14만 이용하면은 안 하겠다고. 6.15와 14선언만 이행하면은 북한과 남한의 친북좌파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도대체 6.15와 14가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난해 촛불집회와 올해 촛불집회 주도하는 한진보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3월 22일 강기가 민노당 대표를 새로운 대표로 선출을 하면서 공동대표였죠. 그러면서 결의를 하기를 6.15와 14선언이 결의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6.15와 14선언 이행,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2012년에 자주민주 통일을 하고, 그리고 촛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수단. 같은 시기에 노동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주장을 하기를 키워드가 남한의 친북좌파와 똑같습니다. 6.15와 14선언 이행해라. 2012년 조국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녘땅을 촛불보다도 뒤덮으라 그랬어요. 북한 정권과 남한의 친북좌파의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그 핵심이 6.15와 14입니다. 제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6.15, 14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 말이야. 이 양의 영광제를 실현하는 겁니다. 영광제가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6.15, 14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아닙니다만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하는 것도 없지만 북한 정권과 남한의 친북좌파는 6.15는 북한의 연방제다. 6.15, 14선언은 고려연방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15, 14는 고려연방제, 즉 북한의 적파통일 방식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광화문에 한번 보내서 6.15, 14선언 이행하라면서 연방제 선전하고 다니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대화조동상도 부수겠다고 또 나섰는데 이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6.15, 14는 좋은 것입니다. 연방제는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6개월은 남한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6개월은 북한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여러분의 6개월 동안 통치한 게 연방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통일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 얘기하는데 통일이 돼서 220석의 국회의원 좌석을 대한민국의 정당 의석수와 남북한 인구 비례를 고려해서 제가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10석은 민노당 진보신당이 하더라. 10석은 자유선진당, 50석은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몸집이 크니까 70석 가더랍니다. 제1당은 누가 되겠습니까? 제1당은 조선노동당이 됩니다. 북한은 여야가 없잖아요. 게다가 남한은 조선노동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연방제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정당,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300대 총폭탄이라는 김정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신노들을 가지고 있는 조선노동당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남한의 친북좌파 북한 정부는 목 내놓고 6.15, 14선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6.15, 14선언은 평화적인 적화도 아니고 무력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김일성이 도시에 나와 있어요. 김일성의 유언이 북한의 통치를 합니다. 뭐라고 교시를 내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도의 연방제 시나리오입니다. 결정적 시기에 총공격을 하는데 이 결정적 시기에 징후가 있다. 전국에서 총법, 도처에서 부장공기가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무질서 상태가 되면 총공격을 하겠다 됐습니다.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했던 윤상환 씨라는 분이 저한테 당신들은 연방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언하는 내용이에요. 연방제는 뭐냐? 남한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무질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한에 M자 붙는다는 무실로 무력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